안녕하세요.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2020년 2월 20일 올해 들어서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벌써 19번째 부동산 대책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앞에 국토교통부의 보도 원문이 있는데요. 한번 페이지를 살펴보면 총 6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자그마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정리한 거 역시 제 앞에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함께 보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220 부동산 대책은 제가 정의하자면 조정대상 지역 규제 강화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전 같은 경우는 조정대상 지역 내 담보대출은 LTV가 60%였는데 이게 현재 투기과열 지역과 같이 가액별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시가 기준으로 9억 원 이하 같은 경우는 LTV가 기존 60%에서 50%로 나눠졌고요.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LTV 30%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해당 규제는 3월 2일부터 실행이라고 하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온 부분은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 규제 강화입니다. 지금까지는 주택 임대업과 주택 매매업 이외 업종 같은 경우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은 취급이 안 됐었는데요. 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조정대상 지역까지 범위를 확대하게 되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 같은 경우는 1주택 세대의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강화입니다. 기존의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려고 할 때 기존 주택을 2년 내 양도한다 라는 조건으로 갔다가 새로운 신규 취득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이 가능했었는데요. 이게 2년 내 양도와 더불어서 2년 내 입주라는 전입 요건 역시도 신설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해당 대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실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 있었던 8.2 대책, 9.13 대책, 12.16 대책, 그리고 이번에 220 부동산 대책까지 각종 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에 따른 연역을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기존에는 서울이든 지방이든 70% 대출이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8.2 대책이 나오면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LTV 40%로 막히게 되었는데요. 9.13 부동산 대책이 대출 규제로서는 강력하다고 얘기했었는 이유가 바로 조정 대상 지역 내 1주택자 기만하면 원천적으로는 대출이 안 되게 막혔습니다. 양도 조건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예외사항이 있을 때만 조정 대상 지역 내 60%, 투기과열 지구 내 40% 등이 대출이 가능하게 되었고요. 12.16 부동산 대책 같은 경우는 투기과열 지구 내에서 이마저도 1주택자 대출을 받을 때 가액 요건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9억 이하일 때 40%, 9억 초과 15억 이하일 때 20%, 15억 초과분 같은 경우는 아예 LTV 제로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220 부동산 대책 같은 경우는 조정 대상 지역만 바뀌었다는 거죠. 기존에 60%였던 게 9억 이하 50%, 9억 초과 30%로 바뀌었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조정 대상 지역 규제라고 제가 정의를 했었는데 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한 부분 또 무엇이 바뀌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조정 대상 지역 내 청약 전매 조건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1지역, 2지역, 3지역으로 나눠서 당첨일로부터 6개월, 당첨일로부터 1년 6개월, 아예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 금지가 있었던 구분들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청약 당첨이 된 다음에 당첨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가 금지가 되었었습니다. 이런 조정 대상 지역 내 청약 전매 금지 기준을 모두 다 1지역으로 상향을 시켜버리는 걸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이기만 하면 모든 청약 당첨일로부터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가 금지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정 대상 지역이 추가 확대가 되었는데요. 수원시, 영통, 권선, 장안, 그리고 안양시, 만안, 마지막으로 의왕시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했었던 내용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게 다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규제 강화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조정 대상 지역 내 규제 강화를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가 궁금하시지 않나요? 사실상 별 차이는 없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통계 자료를 보도록 할까요? 2019년도 전국 아파트 누적 변동률입니다. 18%죠? 하락한 데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지금 2019년도와 지금 2020년도 1월달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2020년도 1월달 상승률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니까 18했었던 지역들 중에서 상승하는 걸로 반전된 지역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수도권 자체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수도권 같은 경우도 2019년도 누적 변동률을 보게 되면 하락한 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올라간 데들은 어디냐? 바로 서울과 서울 이남에 있는 지역들이죠. 서울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서울 외 수도권으로도 가격이 불씨가 번지다 보니까 이 지역들도 추가 규제를 하자, 이렇게 나온 게 바로 220 부동산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결론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뭘까요? 다주택자 규제 강화, 그리고 대출 제약. 사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 그 입지적인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계속 올라갔었던 것을 통계적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규제가 없었던 비규제 지역이 오히려 가격이 빠졌었지, 규제가 더 심한데도 더 올라가는 규제의 역사를 우린 지금까지 계속 경험하고 있었는데요. 수용성이 규제 지역으로 들어갔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규제를 묶인다 해서 집값이 빠질까요? 제가 봤을 때 입지적으로 보았을 때나 어떤 면모로 보았을 때나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른 비규제 지역으로 옮겨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사실 핵심적인 입지가 있는 대로 규제와 상관없이 투자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성남시는 이미 다 지정이 되었었던 상태고요. 용인은 수지와 기흥이 이전에 지정이 되었었습니다. 수원은 8달구만 기존에 지정되었었다가 이번에 추가된 게 영통, 권선, 장안구가 추가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그렇게 말이 많았었던 수용성 자체도 전체적으로 지정하지 않은 모습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지정에 대한 여파가 과연 얼마나 심각할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기존에 지정됐었던 성남시는 왜 가격이 올라갔을까요? 규제 지역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과로서 알 수가 있지요. 지금까지 220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정부의 부동산에 대한 의지는 알 수 있었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은 어떻게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0년도 경기 전망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은 이전에 했었던 영상도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